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네요. 요거는 시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조는 두 수로 된 시조입니다. 두 수로. 예. 신유년 겨울이에요. 제가 신유년을 한번 알아봤더니 1981년 5.18이 1980년이잖아요. 81년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신유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그 시를 한번 시조를 읽어보겠습니다. 12월 중앙선 길은 온통 추위만 남아. 온통 전부 다 있는 대로 모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는 어떤 추위예요. 중앙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원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중앙 고속도로잖아요. 중앙고속도로. 온통 추위만 남아. 치악을 넘을 때쯤, 원주 치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악산. 인적도 수척해지고, 가로 안에 인적도 수척해지고, 칠흑의 어둠 속으로 눈발만 자욱했다. 자, 칠흑의 3, 세자죠? 어둠 속으로 5자입니다. 3, 5, 3, 4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칠흑의, 이거는 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자예요. 이 칠흑의 어둠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칠흑의 어둠이라고 않고 시대적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은 글이 좀 딱딱하지 하고 좀 안 좋죠. 말랑말랑해지질 않습니다. 서울을 이기지 못해 돌아선 천리번길. 서울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서울에는요, 권력이나 어떤 통제를 하는 것이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예. 돌아선 천리번길. 막소주 한 잔에 가려 분함도 흐트러지고 억울하여 화가 나는 것. 이것이 분함이잖아요. 그것마저도 흐트러져 버렸어요. 숨죽여 우는 산야만. 차창을 따라왔다. 산야. 예. 숨죽여 우는 사냐만 차창을 따라왔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시조 이거 읽어보면은 참 시대적 상황이 1981년도에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고요. 그 굉장히 잘 써진 그 시조니까 이것도 몇 번씩 읽어보시고 시조 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달개비인데요. 이 달개비는 일명 닭의장풀이라고 그래요. 닭의장풀. 그러니까 그 밭에서 뽑아서 이제 그 호미 같은 걸로 매가지고 이제 길가에 던져놔도 비만 오면 살아나요, 이게. 그래 이거를 좀 이제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소나무나 이제 이게 나무 가지에다 걸어놔버려요. 이거 다 쌓아버려요. 예.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생명력이 좋은데요. 해열이나 당뇨나 해독에 참 좋대요. 저도 당뇨에 좋다고 그래서 직접 제가 그 농원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닭의장풀도 제가 농원을 한동안 운영했는데요. 농원 운영할 때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개망초하고 닭의장풀을 모아서 키워봤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닭의장풀은 특이한 게 뭐냐면 아침 햇빛에 딱 잎을 벌려요. 햇빛 따갑잖아요. 딱 닫아버립니다. 저녁쯤 되면 또 다시 피어요. 근데 이게 그 햇빛에 민감하다는 걸 알았고요. 이 또 색깔도 상당히 좀 다양해요. 참 그 닭의장풀 속에는 그 수술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시를 그렇게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망초를 한 300평 정도 모아서 키워본 일이 있거든요. 개망초를. 그런데 개망초를 제가 모아서 이렇게 소나무 밭에다 키웠는데 그 사진 작가님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네,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제가 비리를 줘가지고 사람 키보다 더 크게 키웠어요. 그거를 개방적으로 흔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달개비, 이 닭의장풀 있는데 오늘은 우리 박성희 회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저기도 있고 히아신스를 갖다 놨어요. 이 히아신스가 있으니까 상당히 향기가 많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가까운 꽃집에 가셔가지고 그 히아신스 하나씩 이렇게 거실에다 들여놓으면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뿌리 식물이잖아요. 이 구근이라고 그럽니다. 이 구근. 봄에 대표적인 구근이 뭐냐면 알뿌리라고 그래요. 수선화. 요즘 수선화 바뀌잖아요. 수선화, 히아신스, 무스카리라고 새로 나온 거 있습니다. 또 크로커스, 이 튤립, 이런 게 이게 똑같은 백합과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향기가 아주 좋으니까 이제 집에다 들여놓고 조금 있으면 집에다 들여놓고 좋은 것들 또 아잘레아라든지 철쭉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햇빛 창가에다 놓으면 참 좋습니다. 또 특히 이 히아신스는 흙에가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물로 이렇게 수경재배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크다가 이 꽃대가 이렇게 큰 게 올라오는 데서 물을 자주 주면요 꽃대가 이렇게 큽니다. 그럼 넘어져 버려 이게 폭삭 넘어져 버려 이게 꽃대가 꺾이거든요. 그럼 버리지 마시고 그걸 끊어가지고 물컵에다 넣어놔도 이 꽃은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 그런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덜어는 아름다움조차 흔해서 초록 핏물 들도록 삼칠이를 형틀에 묶여 있어도 21일 37일일까요? 형틀 나무에 올려 놓아도 그 말입니다. 이게 뽑아가지고 넘기겠습니다. 한 방울 물만으로 벌떡 일어나는 근성.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자식들 뭐라고 할 때, 야, 이놈아, 근성이 그렇게 돼가지고 쓰겠냐. 그렇잖아요. 그 근성. 나무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 뿌리는 한 곳에 나무를 딱 세워놓잖아요. 한 곳에 낙에 딱 고정을 시켜놔도 평생을 그 자리에 삽니다. 그게 근성이라는 거예요. 식물은 제가 이제 말하면 식물은 완전체거든요. 완전체이기 때문에 한 곳에 심어놔도 투덜거리지 않고 살아요. 사람한테요, 한 5분만 꼼짝 않고 서 있으라고 하면 막 투덜거리죠. 사람은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예를 들면 생명을 구걸을 해야 돼요. 먹이를 이렇게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비하기 심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물은 완전체입니다. 콘크리트 어디 비집고 뿌리만 한 가닥만 내려도 살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뭐 좀 흐트러지거나 잘못하고 있으면 사람이 근성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근성입니다. 곤두서는 발람처럼 날카롭고 긴장된 것을 곤두선다고 그래요. 발람처럼. 답은 4321입니다. 4321. 봉인한 상처의 흔적마다, 봉인하다는 것은 봉한 자리, 거기에다가 이렇게 선거 투표함에 딱 봉인한다고 하잖아요. 도장을 선관위원장이랑 관리장이랑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다 찍습니다. 이거 뜯어보면 안 되게끔. 여기서는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파르르 발진이 돋는다. 두드러기 같이 이제 나는 병이죠. 다시는 개관을 벗지 않으려는 듯. 개관. 닭뼈슬이에요. 수탉입니다. 네, 수탉. 우는 것은 수탉이 울어요. 네. 목청도도 회를 치느니, 회를 친다. 원래 우는 것과 회 치는 건 틀립니다. 회를 친다는 것은 횟대라고 하죠. 닭도 조류기 때문에 이 닭장 속에 횟대를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원래. 높이 올라가서 잠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횟대 회인데
여기서 회를 친다는 것은 그 날개tuk지로 푸다닥 하는 것을 회를 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워진 몸풀어 선역의 긴 꼬리를 잘라내는 피 묻은 노을 굽이굽이 소야국에 젖고 있다. 이건 뭐냐면 선역의 긴 꼬리, 이거는 노을이죠.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선역의 긴 꼬리, 피 묻은, 이게 피 묻은 노을 굽이굽이 소야국에 젖고 있다. 세레나데죠. 소야국 세레나데. 그 밤에 뭐 옛날에 뭐 햇바람 불고 여자들 뭐 꼬시고 뭐 그런 것이 아마 그 소야국 그 세레나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삼촌들이 그랬던 거 보고 봤습니다. 네. 몇 가지 시 이제 한번 쭉 공부했으니까요. 시를 이제 공부했으면은 첨삭을 한번 해봐야죠. 이제 스스로 첨삭하기입니다. 좀 계절에 맞지는 않는데요. 이게 허공의 해예요. 허공의 해. 허공의 혀. 허공의 혀가 있대요. 허공의 혀가 있는데 부제로 귀뚜라미라고 적어 놓으시면은 금방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뚜라미입니다. 부제. 예. 활처럼 휘어진 금음달 위로 미끄러지듯 끼뚤끼뚤 그런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언뜻 보면은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금음달 아래로 그렇게 해야 돼요. 금음달 위로, 저 하늘 위로 미끄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음달 위로를 아래로, 활처럼 휘어진 금음달 아래로 미끄러지듯 끼뚤끼뚤. 골목을 걷다가 귀뚜라미 소리에 멈춰야 할 때 눈을 감아보라. 눈을 감아보라는 것은 가만히 서서 귀뚜라미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귀뚜라미는 뭐 축대 속이나 그런 어떤 틈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울잖아요. 왜 우는지는 아시죠? 개구리가 우는 것처럼 짝을 찾으려고 우는 겁니다. 예, 짝 찾으면 안 울어요. 근데 짝 못 찾은 것들은 끝까지 울죠. 새벽에도 울고 요즘은. 그러니까 신발장 같은 데로 들어오면 아파트 같은 데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 그냥 조금 한 소리 비집고 있어서. 그리고 다가서면 안 울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홀로 쓸쓸히 저것들 우는 소리가 그리움의 가교라는 것을, 임시달이죠. 어떤 그 가을이 되면 많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그 가교가 돼주는 거예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밤에만 우는 습성 탓에 평생 자기 그림자 하나 가질 수 없어도,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밤에만 우는, 습성은 지우겠습니다. 밤에만 우는 탓에,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밤에만 우는 탓에. 이게 짝을 찾기 위해서 운다고 그랬죠. 평생 자기 하나 그림자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밤에는 그림자가 없죠. 빛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 그림자를 가질 수 없어요. 귀뚜라미는. 사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은 빛이 있는 곳에는 다 자기 그림자를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귀뚜라미는 그 어둠 속에서 울기 때문에 자기 그림자 하나도 못 가져요. 어두운 기슭을 건너는 울음은 타인과의 어떤 감정인가. 뭐 여기는 뭐 다르게 아무 고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가을 창밖은 이별이 깊다. 이거 두 개는요. 가을 창밖도 지우고 이별이 깊다를 가을밤은 이별이 잦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가을밤은 이별이 잦다. 자, 87페이지입니다. 폐허 위에 너의 음역을 세우고. 좀 어렵죠? 폐허 위에 너의 음역을 세우고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원문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이것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무딘 귀를 깨워 어둠 속에서 빛나는 허공의 혀. 실체는 보이지 않고 울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울음소리를 허공의 혀에서 나는 소리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첨삭하기 이렇게 마쳤습니다. 꼭 그렇게 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글을 쭉 공부하고 이것저것 공부한 다음에 본인이 글을 썼으면 또 이제
시조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첨삭하게. 그래서 이 순서가 1강에서부터 40강까지 네, 똑같습니다. 어떤 선생님들 지루하다고 그래요. 근데 지루 하나도 안 지루해요. 이걸 1000번을 더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부분 감상이네요. 식탁에서네요. 아까 그 식탁에서 82페이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식탁이 나오고 심장이 나오는데, 네, 심장이 또 나와요. 식탁에서. 그러니까 그 식탁과 이 식탁을 한번 대조해 보면 참 좋습니다. 벽지는 항상 흘러내리고 싶어 하고, 중력 때문에 무엇이든 흘러내리고 싶어 하죠. 만약에 이 글을 읽고, 벽에 걸린 저 그림은, 저 액자는 항시 떨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미지 차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벽지는 항상 흘러내리고 싶어 하고, 점성, 끈적끈적한 거죠. 점성이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점성이 없으면 나중에 떨어지죠. 이게. 예, 언젠가는 점성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자, 냉장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문을 닫는 손으로 열리는 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어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좋은 구절이니까 꼭 줄쳐가지고 몇 번씩 읽어보세요. 부분 감상 두 번째인데요. 식물인간입니다. 띄어쓰기가 안 됐습니다. 띄어쓰기도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뇌가 마음대로, 마음하고 띄고 대로입니다. 마음대로 또 띄고요. 명령할 수 없는 띄고요. 장기가 심장입니다. 슬러시입니다. 이게 슬러시여가지고 아래 내리겠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여기 띄겠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인간 꽃처럼 키우는 띄고요. 아내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뇌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는 장기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심장이에요.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간도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심장이 12만 번을 뛰어요. 12만 번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하루에 12만 번씩 뛰는 거예요, 이게.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 크기가 성인 기준으로 해서요. 좀 작은 거는 250g 정도 되고요. 크신 거는 350g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게. 안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당 5리터. 우리 1.8리터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잖아요. 5리터를 온몸으로 보낸대요. 분당. 1분당. 그게 참 엄청난 거예요. 이 심장이. 예. 그래서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살아있는 식물인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예,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꽃처럼 키우고 있대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식물이라는 그 시를 보면 참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기우입니다. 기우. 쓸데없는 걱정.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다 아실 거예요.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거라고 걱정을 하다가 급기야 이제 시금을 전폐하고 넣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우라고 부릅니다. 기우. 자, 보겠습니다.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새가 새 속에 갇힌다. 새가 나올 때는 제가 반드시 자유가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새는 자유입니다. 새가 새 속에 갇힌다. 그리고 새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새의 온도가 사람 온도보다 훨씬 많이 갑니다. 40도 높습니다. 새는. 참 작은 새일수록 온도가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푸릉 해갖고 떡 올라가려면 그만큼 온도가 높아야 예를 들면 부력이 커진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다음에 당신 죽으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새가 된다는 것이 60%가 넘었대요. 새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래서 저기 그 히말라야 그쪽으로 붙어 있는 어떤 나라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조장을 지내잖아요. 예, 조장. 독수리 먹이를 줍니다. 새가 되라고요. 예. 새가 나오면 자유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가 새 속에 갇힌다. 이 말은요, 자신이 자신에게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새는 새 밖으로 날아가지 못한다. 자신에게 갇혀 있어요, 새가. 못 날아가죠. 새는 영원히 그래서 새밖에 못 뜬대요. 자유가 없는 내가 내 속에 계속 갇혀있기 때문에 새밖에 못 뜬대요. 새밖에 못 뜬더라도 자유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분감상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시는 실존을 향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파편들을 조합해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시인은 사물을 응시하는 깊은 변별력이 있어서요. 보편적인 이야기로 자신의 생각을 하얀 종이에 그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고뇌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예. 그러나 너무 깊게, 너무 힘들게는 쓰지 마세요. 예. 시를 밤새워서, 하룻밤을 세워서, 이틀밤을 세워서, 꼬박 세워서 쓴다고 해서 시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익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쉽게 써야 돼요. 쉽게 써야 시를 남들이 읽어도 좋습니다. 잘 읽힐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막 엄청난 내가 뭐를 만들어내야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미지를 찾으려고 자꾸 노력하고요.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를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쓰기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의 허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좀 건강하시고 빨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서 그걸 해제해서 좀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